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편심 축하중에 의한 비대칭 굽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축하중 P가 이러한 어떤 보의 그 단면에 이제 도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심에서부터 이제 A만큼, 이제 Z축으로는 A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이제 B만큼 떨어진 이제 이 점에 다음과 같은 축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축하중 P를 이제 도심 C로 이동을 시키면 일단 축하중은 그대로 이제 방향과 크기가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C점으로 이동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MY와 그리고 MZ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X축 방향의 이제 응력으로만 그 응력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가 A분의 P 없이 마이너스 IZ분의 MZY 플러스 IY분의 MYZ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축하중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더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마 X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중립면의 위치도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결국 이 축하중에 의한 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에다가 이제 우변을 0으로 두고 이제 중립 그 축의 위치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A분의 P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분의 P를 이제 우변에 두고 그 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제 대부분은 이제 Y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일단 이제 중립축의 위치를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단면이 이제 120 곱하기 80인 이제 다음에 단면을 가진 그 나무로 된 이제 보에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직사각 단면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 단면에 이제 도심을 통과하는 그 축을 다음과 같이 이제 x, y, z로 우리가 이제 좌표 축을 설정을 하고, 이때 이제 그 축하중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4.80kN의 이제 축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먼저 이제 이 점 A, B, C, D에서의 응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의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설명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하중을 이제 여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나무 보의 단면에 이제 그 도심에다가 이제 그 하중을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다루었던 그 힘의 전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일단 이제 모멘트의 방향을 이쪽으로 그 이동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뭐 정력학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이제 MZ는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크기는 이제 4.80 곱하기 이제 중심점으로부터 이쪽까지의, 즉 이제 Z축 방향의 길이 값은 40mm이므로 곱하면 이제 192Nm가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 MZ는 즉 이제 Z축에 대한 회전이고 X축에 대한 회전이기 때문에 MX는 그렇게 구하면 되고, MZ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이제 하중 곱하기 이 중심점으로부터 이쪽 부분까지의 이제 그 X축 방향의 이제 길이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전체 길이는 어차피 그 우리가 모멘트는 이 회전 방향에 의해서
그 부호가 결정될 뿐 이러한 좌표축의 그 양수 방향, 음수 방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일단 전체 길이가 120이고 절반을 하면 60에다가 이쪽 끝단에서 35만큼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빼주면 이제 빼준 값을 곱하면 120Nm가 되겠습니다. 또 한번 단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120 곱하기 80을 해주면 되고 일단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IX와 IZ도 이제 특별히 구하는데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시그마 제로는 이제 축 방향, 이제 축하중에 의한 그 축 방향 응력으로 즉 이제 수직 응력으로 A분의 P에 의해서 일단 방향이 이제 압축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시그마 1은 이제 mx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mx에 대한 즉 이 이제 mx라는 모멘트에 의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굽히면 이런 식으로 굽혀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인장, 이쪽 부분이 압축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부호에 상관없이 이제 최대 그 인장 응력을 기준으로 이제 풀이에서는 계산을 한 것 같고 어차피 뭐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인장과 압축의 값은 동일하므로 일단 인장으로 치면 1.5 메가파스칼 그리고 시그마 2도 이제 mz에 의한 이렇게 그 굽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장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그 응력 분포는 이제 y축 방향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y는 결국 시그마 제로에 어차피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현재 이제 인장 압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응력을 표시를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 C, D 점에서의 이제 응력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식을 토대로 이제 A, B, C, D 점에서의 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그마 y는 이제 시그마 0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1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2에서 우리가 이제 A점에서 이제 응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시그마 제로는 뭐 어느 점을 가든 항상 이제 동일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모멘트가 있을 때는 결국 이제 이쪽 하나의 MZ에 의한 이제 다음과 같은 응력 분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MX에 의한 이제 다음과 같은 일단 뭐 이 그림은 이 지금 문제와는 이제 방향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두 개의 응력을 이제 우리가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굽힘에 의한 방향을 이제 어떤 쪽이 압축이 되고 그 인장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먼저 AD 부분에 대한 이 그 시그마 Z에 의한 이제 응력 분포는 이제 AD 쪽이 지금 압축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AB 부분에 있어서 이제 AB 부분은 결국 MX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굽힘이 일어나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압축이 되게 되므로 이제 시그마 A는 다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제 시그마 B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쪽은 시그마 Z에 의해서는 인장 그리고 시그마 X에 의해서는 동일하게 압축이므로 일단 이제 시그마 1이 MX에 의한 것이고 시그마 2가 이제 MZ에 의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제 B점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시그마 X에 의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압축이고 그리고 이쪽 이 시그마 Z에 의해서는 이 BC 부분은 이제 인장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나머지 점들도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 굽힘 방향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인장 압축인지만 판별을 할 줄 알면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A, B, C, D에 대한 응력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응력값을 토대로 이제 각각의 A, B, C, D에 대한
응력을 표시를 해보면 이제 아래의 선도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립축의 위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축의 위치는 우리가 앞서 그 공식에 의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축하중까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제 A, B, C, D 점에 대한 그 응력을 모두 이제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응력은 어떤 불연속적으로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G점이나 H점을 기준으로 이제 방향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ABC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위쪽에서 투영했을 때에 나타난 응력을 이제 분포로 이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제 ABCD 단면에 대해서, 결국 ABCD 단면은 그 XZ 평면에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분포에 의해서 결국 G점과 H점은 이제 결국은 그 응력이 0이 되는 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므로, 따라서 이제 중립축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H와 G점을 통과하는 다음에 직선으로 이제 그 위치가 정해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G점과 H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면 결국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중립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선형이고 이제 삼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비를 이용해서 일단 이제 전체 길이 대 이 BG의 B는 결국 이제 응력 분포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응력을 더한 것에서 결국 이제 BG만큼의 길이가 이제 이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BG는 결국 그 이 B점으로부터 이제 G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이 거리가 36.7mm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HA도 뭐 80분의 HA로 해도 되고, 뭐 혹은 HD로 해도 어차피 값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의 이제 길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제 이 값을 이제 HA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70mm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립축의 위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중립축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응력 분포를 한번 이제 그 보에다가 도시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응력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